당신은 매일 아침 똑같은 자리에서 일어나 늘 먹던 대로 아침을 먹고 비슷한 패턴의 옷을 걸치고 익숙한 길을 따라 출근한다. 어제와 똑같은 동료들과 늘 하던 익숙한 일들을 하는 동안 동료들은 어제와 똑같은 감정 버튼을 누르고 당신은 똑같이 반응한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인해 똑같은 생각을 떠올린다. 업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늘 하던 대로 식사를 하고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붙들고 있다가 잠자리에 든다. 거듭되는 일상은 습관이 되고 당신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되며 감정적으로는 과거 속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과거가 당신의 미래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삶의 환경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몸에 기억된 느낌들보다 더 커져야 한다. 바로 몸을 새로운 마음에 길들이는 것. 이것이 변화의 핵심이자 자기 창조의 핵심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Breaking,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지은이 조 디스펜자, 옮기니 편기욱, 발행 샨티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어떻게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깰 때 비로소 새로운 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 이 책은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지를 양자 물리학과 신경과학, 후성 유전학 등 최신의 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가 되는 체계적인 실습 매뉴얼로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사주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책에 실린 변화의 공식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당신은 더 이상 운명의 희생자가 아닌 운명의 창조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관찰자 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생각과 느낌이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주로 생각과 느낌을 사용하여 양자장과 의사소통한다.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 그 자체이다. 생각은 우리가 양자장으로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물질에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연구 하나를 공유하고자 한다. 세포 생물학자 글렌 레인 박사는 생물학적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치유자들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일련의 실험을 계획했다. DNA가 세포나 세균 배양물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는 치유자들에게 DNA가 들어있는 시험관을 쥐고 있도록 시켰다.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의 하트메스 연구센터에서 시행되었는데 그곳 연구자들은 감정의 생리학, 심장, 뇌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심장 박동 사이의 관계를 기록해 왔다. 우리가 분노와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심장 박동은 불규칙적이고 혼란스러워진다. 그와 반대로 사랑과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하트메스 연구자들이 심장 일관성이라고 지칭하는 매우 규칙적이고 일정한 패턴을 만든다. 레인 박사는 먼저 이 심장 일관성을 조절하는 기술을 훈련받은 사람 10명을 한 집단으로 묶었다. 이들은 이 기술을 적용해 사랑과 감사 같은 강렬하고 고양된 감정을 만들어내었다. 그런 다음 2분 동안 DNA 샘플을 담은 유리병을 들고 있게 했다. 그 샘플을 분석했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훈련된 참가자들로 구성된 두 번째 집단도 첫 번째 집단과 똑같이 진행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랑과 감사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만들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DNA 사슬을 감거나 풀겠다는 의도나 생각을 동시에 갖게 했다. 이 집단은 DNA 샘플의 구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몇몇 사람의 경우에는 DNA가 25% 정도 감기거나 풀렸다. 세 번째 집단에 훈련된 참가자들은 DNA를 변화시키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졌지만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활용하지 않았다. 즉, 그들은 물질에 영향을 주겠다는 생각만 사용하였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 DNA 샘플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첫 번째 집단이 가진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그 자체로는 DNA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세 번째 집단의 감정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의 의도된 생각 또한 DNA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두 번째 집단처럼 피실험자가 대상에 대해 고조된 감정과 명확한 목적을 동시에 가질 때에만 그들이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의도를 품은 생각은 활력제, 촉매제를 필요로 한다. 그 촉매 에너지가 고양된 감정이다. 심장과 마음은 함께 작동한다. 감정과 생각은 하나의 존재 상태로 통합된다. 만약 우리가 DNA 사슬을 2분 내로 감고 풀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 창조 능력에 대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트메스 실험이 입증하는 것은 양자장이 단순히 우리의 소망, 즉 감정적인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목표, 즉 생각에만 반응하지도 않는다. 양자장은 오로지 생각과 감정이 정렬되거나 일관성을 띌 때, 즉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신호를 방출할 때에만 반응한다. 고양된 감정과 의식적인 의도를 결합시킬 때 우리는 양자장에 놀라운 방법으로 반응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양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상태, 즉 생각과 감정에 반응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과를. 간단히 말해서 늘 하는 일상적인 생각과 느낌이 그 똑같은 존재 상태를 지속시킨다. 그 상태는 똑같은 행동을 유발하고 똑같은 현실을 창조한다. 현실의 어떤 면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 즉, 경험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과를 관찰해야 한다.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관찰자로서 다른 존재 상태를 창조해야 하고 새로운 전자기 서명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전자기적 잠재성으로만 존재하는 양자장 내 잠재적 현실과 연결될 수 있다. 나의 존재 상태 또는 내가 내보내는 신호와 양자장 내의 전자기적 잠재성이 연결되면 내가 그 잠재적 현실로 이끌리거나 그것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삶이 부정적인 결과들을 끝없이 만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 하지만 당신이 전자기 서명을 변화시키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있는 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인생을 바꾸려면 에너지를 변화시켜야 한다. 마음과 감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다시 창조해야 한다. 변화는 생각과 느낌의 일관성을 요구한다. 한 신호 안의 파동들은 일정하거나 불규칙하다. 즉,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생각과 느낌도 마찬가지이다. 머리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끼면서 우리는 무언가 창조하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 일관성 없는 신호의 결과는 어땠을까? 왜 그것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했는가?
하트메스 연구에서 보았듯이 변화는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에만 생겨난다. 파동이 일관성을 띨 때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처럼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더욱 강력한 신호를 내보낼 수 있다. 열정적인 감정과 함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원하는 잠재적 현실로 자신을 끌어당겨줄 더 강력한 전자기 신호를 내보내게 된다. 나는 종종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나의 할머니 이야기를 한다. 할머니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이탈리아인으로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늘 죄의식을 지니고 살아오셨다. 할머니는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짐짓 새로운 삶을 산다면 어떨지 생각하기도 했지만 평생 주입된 죄의식이 할머니가 보내는 그런 신호를 교란시켰다. 할머니는 죄의식을 느낄 더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낼 뿐이었다. 만약 당신의 의도와 바람이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당신도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보냈을 확률이 크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 그에 대해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낀다면 경제적 풍요를 끌어당길 수 없다. 왜 그럴까?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느낌은 몸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저런 방식으로 느끼고 있다. 마음과 몸이 반대로 움직일 때 양자장은 결코 일관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과 몸이 함께 작동할 때,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방송파에 일관성 있는 신호를 담아 내보내게 된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기대하라. 이제 퍼즐의 나머지 조각을 채워보자.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끌어당긴 결과들이 나를 놀라게 해야 한다. 새로운 창조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내가 늘 보아오던 익숙한 현실의 꿈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한다. 나의 의식이 양자장의 지능과 접촉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시금 이렇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도록 영감을 받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 이것이 창조 과정의 즐거움이다. 왜 그런 놀라움이 필요할까? 만약 어떤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판에 박힌 자동적인 일이며 이전에 내가 수없이 경험해 봤던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똑같은 익숙한 결과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통제하려 한다면 당신은 뉴턴주의자가 된 것이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은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전부 원인과 결과에 관한 것이다. 뉴턴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외부 환경이 내면 환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원인과 결과이다. 그 대신 먼저 나의 내면 환경을 바꿔보라. 그리고 나의 노력에 따라 외부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라. 미지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보라. 예상치 못한 일이 당신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나타날 때 당신은 뜻밖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제 막 당신은 자기 삶의 창조자가 되었다.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창조하기 쪽으로 옮겨갔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의도를 가져라. 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양자장에 맡겨라.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도록 하라. 예기치 못한 것을 기대하라. 바라는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맡기고 믿고 흘려보내라.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래가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이다. 경험하기 전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생각과 느낌을 정렬시키되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양자장에 내맡기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약이다.
단조롭고 뻔한 결과로 가득한 인생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과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당신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함을 느끼는가? 당신은 우리 가족과 좋은 집, 친구들, 그리고 직업에 감사한다고 대답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들은 당신 삶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감사한다. 우리는 즐거움에는 이유가 필요하고 감사함을 느끼려면 동기가 필요하고 사랑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믿음에 길들여져 왔다. 그것은 외부 현실에 의지해 내적인 느낌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뉴턴 모델이다. 새로운 현실 모델은 감각으로 물리적 증거를 경험하기 전에 양자적 창조자인 내가 내 안에 무언가를 바꾸라고 요구한다. 당신은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당신이 바라는 일과 관련해 고양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러한 현실을 아주 완벽하게 상상해서 지금 그 미래의 삶 속에 존재할 수 있는가? 양자장 안에 잠재성으로 존재하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은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창조하기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양자장으로 신호를 보낸다. 감사는 지적인 사고 과정 이상의 것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이 순간에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오직 느낌만을 이해하는 나의 몸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미래 경험에 감정적 몫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우주지성과 양자장. 모든 물리적 현실은 시공간을 가로질러 하나로 연결된 광대한 그물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라는 것이 양자 역학 모델의 기본 개념이다. 그물, 즉 양자장은 모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생각, 관찰, 느낌, 그리고 존재 상태를 통해 그 가능성들을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반응하는 전자기력에 불과한 것일까? 생명력을 불어넣는 우리 안의 영은 단지 생물학과 무작위성 함수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과의 논의는 결국 다음과 같은 대화로 이어진다. 우리의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지능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건 자율신경계의 일부분이에요. 자율신경계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뇌에 있어요. 뇌의 변연계가 자율신경계의 한 부분이죠. 그러면 뇌 안에 심장 박동 유지를 담당하는 조직들이 있나요? 맞아요. 그런 조직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었죠? 세포요. 그럼 그 세포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분자요. 그 분자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원자요. 그럼 그 원자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아원자 입자요. 그러면 그 아원자 입자들은 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에너지요. 우리의 몸이 우주와 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몸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물질 우주를 구성하는 99.99999%의 형체 없는 에너지라는 사실과 맞닥뜨릴 때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를 뜨거나 하나의 통합 원리가 모든 물리적 현실에 스며 있다는 이 관념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물리적 현실의 0.0000001%에 불과한 부분에만 온 관심을 쏟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뭔가를 놓치고 있다. 원하는 것을 꿈꾸기.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위대한 지성과의 접촉이 삶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한다. 이제는 다 자란 나의 아이들은
이 책의 3부에 나올 명상 방법과 비슷한 명상을 해왔다. 그 결과 아이들은 몇몇 놀라운 일들을 해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바라는 물건이나 일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로 나와 약속했다. 아이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방해하거나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때 우리의 규칙이었다.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고 또 양자장과 상호작용하면서 원하는 현실을 스스로 창조해야 했다. 내 딸은 20대로 현재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한다. 어느 봄날 나는 다가올 여름방학에 무슨 일이 펼쳐지면 좋겠는지 딸에게 물었다. 아이는 원하는 것을 많이 적어 놓은 목록을 갖고 있었다. 방학 기간에 집에 와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다른 대학생과는 달리 내 딸은 이탈리아에 가서 일도 하고 새로운 것도 경험하고 적어도 6개 정도의 도시들을 여행하며 한 주는 친구가 있는 플로렌스에서 보내고 싶어 했다. 그리고 방학의 첫 6주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나머지 기간은 집에서 보내길 원했다. 나는 딸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라고 하면서 우주지성이 딸아이가 꿈꾸는 여름을 실현시켜 줄 것임을 상기시켰다. 아이가 원하는 무엇에 집중하면 위대한 의식은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지 궁리할 것이다. 내 딸은 실제 경험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연습해 왔다. 그래서 나는 딸에게 단지 여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곳들을 가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의도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또한 매일 느껴보라고 했다. 나는 딸에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 같고 뇌의 시냅스가 그 정보를 현실인 양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생생하게 그 장면을 그려보라고 말했다. 만약 딸아이가 이탈리아에 간다는 꿈을 꾸는 기숙사생으로만 계속 존재했다면 여전히 똑같은 현실을 사는 똑같은 사람으로 남았을 것이다. 아직 3월이었는데도 딸아이는 여름의 절반을 이탈리아에서 보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문제 없어요. 딸이 말했다. 딸아이는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고 싶었을 때와 원하는 대로 실컷 쇼핑을 하고 싶었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다. 아이는 이 두 가지를 다 멋지게 해냈었다. 나는 딸에게 다시 한 번 말했다. 마음속으로 이런 경험을 상상하고 나서 일어날 때는 처음과 똑같은 사람으로 일어나면 안 돼. 마치 네 인생에서 최고로 멋진 여름을 막 보내고 난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야 해. 알겠어요. 딸이 대답했다. 아이는 매일 새로운 존재 상태로 변해야 한다는 내 말을 이해했다. 그리고 매번 정신적 창조 과정을 마친 후에는 원하는 경험이 이미 실현되었을 때 느끼는 감사의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딸이 몇 주 후에 전화를 했다. 아빠, 학교에서 이탈리아의 미술사 여름학기 강의를 개설한대요. 강의료는 제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총 비용이 7,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낮아졌어요. 혹시 그 돈을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나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인색한 부모는 아니었지만 딸아이의 상황이 그 애가 애초에 세운 목표에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는 양자장이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스스로 이 가능한 운명의 결과를 끌어내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딸에게 그 경험 속에 푹 빠질 때까지 진짜로 이탈리아 여행 속으로 들어가 이탈리아어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꿈을 꾸라고 조언했다. 몇 주가 지나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아이의 흥분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딸은 도서관에서 미술사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점점 이탈리아어로 그것도 유창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그 순간 교수가 말을 했단다. 방금 기억이 났는데 내 동료 한 사람이 이번 여름에 이탈리아에서 공부할 미국 학생들에게 초급 이탈리아어를 가르칠 사람을 찾고 있어. 물론 내 딸이 고용되었다.
딸아이는 강의료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6주 동안 이탈리아의 6개 도시에 머무르게 되었고 마지막 한 주는 플로렌스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여름방학의 나머지 절반은 집에서 보낼 수 있었다. 내 딸은 꿈꾸던 일자리와 여름방학 계획을 모두 실현시켰다. 이것은 인터넷을 검색하고 교수를 따라다니는 등 불굴의 의지로 기회를 찾아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 딸은 원인과 결과를 따라가는 대신 자신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 스스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딸아이는 양자 법칙에 따라 살고 있었다. 브레이킹 두 번째, 몸을 넘어서기. 생각과 느낌의 순환고리가 현재 상태를 만든다. 다른 생각을 할 때마다 뇌 속 회로들은 그에 상응하는 순서와 패턴, 조합으로 불이 켜지며 불이 켜진 회로들은 그 생각들과 동일한 수준의 마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신경세포들 간의 특정 연결망이 활성화되면 뇌는 그 생각들에 정확히 일치하는 서명을 지닌 특정 화학 물질들을 생성한다. 그 결과 우리는 생각하는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위대한 생각이나 사랑이 가득한 생각, 즐거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멋진 기분, 사랑이 차오르는 기분, 즐거운 기분이 느껴지게 하는 화학 물질을 생성한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이거나 두려운 생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부정적이거나 두려운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뇌와 몸 사이에는 순간순간 일종의 동시성이 발생한다. 생각하는 대로 느끼기 시작하면 느끼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뇌는 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는 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계속 관찰한다. 그리하여 몸으로부터 받은 화학적 피드백을 기반으로 몸의 느낌에 상응하는 화학 물질을 생성해낼 생각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대로 느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 느끼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은 주로 마음과 관련되고 느낌은 몸과 관련된다. 결국 몸의 느낌이 특정한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 생각에 맞춰지면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되어 함께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때 마지막으로 존재 상태가 만들어진다. 생각과 느낌, 느낌과 생각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이 존재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 존재 상태가 우리의 현실에 특정한 결과를 불러온다고도 말할 수 있다. 존재 상태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 감정적인 상태, 즉 어떤 생각의 방식과 느낌의 방식에 익숙해진다는 뜻이다. 이것은 자아 정체성을 이루는 필수 요소가 된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현재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한다. 나는 화가 나. 나는 고통스러워. 난 의욕이 생겨. 난 자신이 없어. 난 부정적이야. 하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 느낌에 맞춰 또다시 똑같은 생각을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그 존재 상태를 기억 속에 저장한 뒤 자신은 늘 그런 사람이라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존재 상태가 바로 자신이라고 정의 내리게 된다는 뜻이다. 생각과 느낌이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난 항상 게을러. 난 걱정이 많아. 난 늘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난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 난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어. 난 그리 똑똑하지 못해. 이렇게 기억 속에 저장된 특정 느낌은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느낌이 생각의 수단이 되거나 우리가 느낌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다. 변화한다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또한 변화한다는 것은 기억된 자아의 익숙한 느낌보다 더 크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오늘 아침 차를 몰고 출근하고 있는데 며칠 전 한 동료 때문에 화가 났던 일이 떠올랐다고 해보자. 그 사람과 그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하자 뇌는 몸속을 순환하는 화학 물질들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느끼기 시작한다. 아마도 화가 나기 시작할 것이다. 몸은 뇌에게 맞아, 정말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야 라고 단 메시지를 보낸다. 물론 몸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몸속의 화학적 명령을 관찰하는 뇌 역시 갑작스런 느낌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화나고 불만스러운 생각을 계속하면서 똑같은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강화시킨다.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더 불만스러운 기분이 된다. 결국 느낌이 생각을 조종한다. 몸이 마음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이 계속될수록 화난 생각은 몸에 더 많은 화학적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는 화난 느낌과 관련된 부신의 화학 물질을 활성화시킨다. 이제 당신은 격분하고 공격적이 된다. 얼굴이 빨개지고 장이 꼬이고 머리가 지끈거리며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모든 고조된 느낌들이 몸을 가득 채워 생리 기능을 바꾸어 놓는 동안 이 화학적 혼합물은 뇌 속에 일련의 회로들을 작동시켜 그 감정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제 당신은 마음속에 혼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동료에게 화를 내고 있다. 현재의 분노를 정당화해줄 과거 사건들도 하나하나 떠올린다. 그리고 평소에 제기하고 싶었던 온갖 불만사항을 편지에 세세히 열거하자는데 생각이 모인다. 직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음속에서는 벌써 그 편지를 동료에게 건넸다. 당신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에 휩싸인 상태로 차에서 내린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점에 이르면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변화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이다. 이처럼 뇌와 몸 사이에 뱅뱅 도는 소통의 결과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 닥칠 때마다 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전과 똑같은 익숙한 생각과 느낌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사적인 행동을 한다. 습관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이것이 화학적인 당신이 기능하는 방식이다. 중독된 기억, 과거에 사로잡힌 미래. 감정은 과거의 경험들의 최종 결과물이다. 어떤 경험의 한 가운데에 있을 때 뇌는 5가지 감각을 통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필수 정보를 받아들인다. 누적된 감각 정보가 뇌에 도달하면 신경세포망은 그것들을 가지고 외부 사건을 반영하는 특정 패턴을 형성한다. 그 순간 뇌는 화학 물질을 분비한다. 이 화학 물질을 감정 혹은 느낌이라고 부른다. 감정이 몸을 화학적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 안의 질서에 무언가 변화가 생긴다. 내부 상태의 변화를 알아채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레 외부 환경에 무엇이 그런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내부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외부에서 찾아내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 신경학적, 화학적으로 그 환경 정보를 뇌와 몸속에 암호화하는 것이다. 어떤 경험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의 느낌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느낌과 감정은 과거 경험들의 화학적 기록이다. 상사가 당신의 인사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된 것을 보고 당신은 즉시 상사가 화가 났음을 알아챈다. 그가 큰 소리로 말을 시작하자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며 당신을 승진해서 제외시켰다고 말한다.
그 순간 당신은 초조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며 메스꺼움을 느낀다. 심장은 마구 요동친다. 두려움, 배신감, 화를 느낀다. 누적된 모든 감각 정보가 당신의 내부 상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당신은 이러한 외부 경험을 내부 느낌의 변화와 연결한다. 그리고 그것은 감정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집에 가서 마음속으로 이 일을 다시 되새기면 자신을 비난하고 위협하던 상사의 얼굴, 그가 고함치던 모습, 그가 한 말, 풍기던 냄새까지 떠오른다. 그때 당신은 다시 한번 두려움과 분노를 느낀다. 아직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뇌와 몸 속에 똑같은 화학 물질을 만들어낸다. 몸이 같은 사건을 반복해 경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 몸을 과거에 살도록 길들이고 있는 것이다. 몸을 무의식적인 마음이라고 혹은 의식의 명령을 받는 하인이라고 생각해보자. 몸은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과 머릿속 생각만으로 만들어낸 감정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몸에게는 이 둘이 똑같다. 상사와의 경험을 허구한 날 곱씹거나 그때 느꼈던 감정을 계속 떠올린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과거와 연관된 화학적 감정들로 몸에게 신호를 보내는 셈이다. 이러한 화학적 지속성으로 인해 몸은 아직도 과거를 경험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그래서 몸은 똑같은 감정적 경험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다. 기억된 생각과 느낌이 끊임없이 몸을 과거 속에 존재하도록 강요할 때 몸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되어버린다. 오랫동안 배신감이라는 느낌이 생각을 조종해 왔다면 몸은 하루 24시간, 1년 12달을 계속 과거 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결국 몸은 과거에 뿌리를 내린다. 반복해서 똑같은 감정을 재생산하면 생각이 느낌보다 더 커지지 않는 한 느낌은 생각의 수단이 되어버린다. 느낌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록이므로 당신은 과거 속에서 생각하고 있으며 양자 법칙에 따라 이제 더 많은 과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중요한 점은 우리들 대부분이 과거 속에서 살며 새로운 미래에 저항한다는 것이다. 몸이 과거의 경험이라는 화학적 기록을 기억하는데 너무 길들여진 나머지 그 감정에 대한 애착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 익숙한 느낌에 중독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현실 속에 펼쳐질 새로운 앞날을 꿈꾸길 원하더라도 몸은 그런 갑작스런 방향 전환에 저항한다. 변화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려고 애쓰지만 과거의 기억, 즉 자신이 느끼는 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한다. 낯선 모험을 갈망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꿈꾼다 하더라도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느낌과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다. 단지 경험의 최종 결과물일 뿐이다. 그러나 항상 같은 감정을 재경험한다면 그 어떤 새로운 경험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언제나 좋았던 옛 시절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인생에는 내 기분을 자극하는 새로운 일이 없어. 그러니까 과거의 아름다웠던 순간들로부터 위안을 얻어야 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창조자로 살지 못하고 그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다. 예측 가능한 미래에 사는 한 변화할 수 없다. 변화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또 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미래 속에서 살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몸에 훈련시켜 몸이 마음이 되게 한다. 그 결과 귀중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만다. 우리는 몸을 미래 속에 살도록 길들일 수 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경험에 집중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을 할 때 이는 삶을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내 딸이 꿈꾸던 여름방학을 보냈던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미래 사건에 집중하며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할지 계획하면 그 가능한 미래가 더욱 명확해져서 생각한 그대로 경험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생각이 경험이 되면 그 경험의 최종 결과물로 감정이 남는다. 가능성이 실현되기에 앞서 미리 그 사건을 감정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 무의식적 마음인 몸은 그 사건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 반면 과거의 기억에 근거해 우리가 원치 않는 미래 경험을 예상하거나 최악의 시나리오에 사로잡힌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미래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것을 경험하도록 몸을 프로그래밍한다. 몸은 더 이상 현재 순간이나 과거에 있지 않다. 몸은 미래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 미래는 과거의 기억에 기반을 둔 부정적 미래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몸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건과 마음속으로 시연 중인 것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에 흠뻑 빠져들도록 몸에 미치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몸은 이미 그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에 기반을 두고 미래를 살아가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당신이 350명이나 되는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무대에 오르는 것이 두렵다. 오래전에 대중 앞에서 강연하다가 망쳤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 서서 말을 더듬고 생각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면 두렵다. 그때 몸은 이러한 미래의 사건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한다. 어깨는 긴장되고 심장은 빠르게 뛰며 땀이 뻘뻘 난다. 그 끔찍한 순간을 예상하는 동안 몸은 이미 스트레스 가득한 현실 속을 살고 있다.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예상되는 현실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마음과 몸은 양극으로 갈라져 과거와 미래를 오간다. 그렇게 되면 멋진 미래가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을 누리지 못한다. 예측 가능한 미래를 살아가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눈을 뜨지만 늘 똑같은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살아간다. 몸은 일상적인 행동들을 너무나 잘 예상해서 이 일에서 저 일로 거의 기계처럼 움직여 나간다. 개에게 먹이를 주고 양치질을 하고 옷을 입고 차를 끓이고 쓰레기를 내다 놓고 우편함을 확인하고 그러다 깨닫는다. 무언가 좀 다른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아침에 눈을 떠도 어찌된 일인지 매일 똑같은 것들만 반복하고 있음을. 똑같은 행동을 10년, 20년 계속해서 이를 기억하게 되면 몸은 이 행동을 계속 기대하게끔 길들여진다. 실제로 몸은 잠재의식적으로 미래에 살도록 프로그래밍 되며 그러기에 우리는 운전석에 앉아서도 졸 수가 있다. 심지어 운전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이제 몸은 현재 순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편하게 앉아 단조롭고 익숙한 운명을 향해 몸이 나아가도록 허용하는 동안 몸은 수많은 무의식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무의식적인 습관을 버리고 더 이상 뻔한 미래를 살지 않으려면 시간보다 더 커져야 한다. 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만약 운전을 할 줄 안다면 이미 생각하기, 행동하기, 되기에 가장 기초적인 예를 경험해 본 셈이다. 우선 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동작과 도로 규칙에 대해 생각한다. 그 다음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동안 운전에 꽤 익숙해진다. 그리고 마침내 능숙하게 운전을 하게 된다. 이제 의식은 옆으로 슬그머니 빠져서 승객이 되고 잠재의식적 마음이 대부분 운전석을 차지한다. 운전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제2의 천성이 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는 이렇게 생각하기, 행동하기, 되기의 과정을 거치며 뇌의 새 영역이 이러한 배움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생각하기에서 곧바로 되기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에서 곧장 그 새로운 자아가 되는 것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것이 양자 창조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새로운 내가 되는 명상. 명상의 주요 목적은 환경, 몸, 시간에 대한 관심을 멈추고 내가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외부 세계와 상관없이 내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명상은 분석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잠재의식적 마음에 접속하게 하는 수단이다. 잠재의식은 변화시키고자 하는 나쁜 습관과 행동이 머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잠재의식적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부에서 소개하는 명상의 단계별 방법들을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삶에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명상 작업을 할 수 있다. 변화를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우리는 자신이 된 습관을 쳐내는데 이는 새로운 미래를 맞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명상을 할 때 우리는 의식 속에서 있는 나를 잊어버리고 그동안 알고 있던 현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의 자아로 자신을 규정짓는 생각과 느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불안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마음이 되어버린 우리 몸이 새로운 훈련 과정에 저항하는 것일 뿐이다. 이 점을 이해하고 먼저 긴장을 풀어라. 각 단계는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도 간단하게 구성되었다. 나는 하루 중 명상 시간을 제일 기다린다. 명상 속에서 질서와 평화, 명료함, 영감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단 하루도 명상을 빼먹는 일은 없다. 이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다. 여러분도 부디 인내심을 가지고 명상에 임하길 바란다. 여기까지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조 디스펜자는 세계적인 강연가이자 연구가, 교육가로서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주제로 사람들에게 강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떻게 하면 뇌의 신경회로를 재배치하고 몸을 재조정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기에 수많은 독자들과 청중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 책 또한 신경과학, 양자역학, 후성유전학이라는 학문을 토대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결국 끌어당김의 법칙과 같은 우주의 절대 법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크릿이나 부의 해답과 같은 여러 책과 같이 그 법칙을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은 수없이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번 책,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에서는 그 이론과 설명, 실천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기에 동생에게 일독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려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이론을 수도 없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려 하지만 이미 내가 살아온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고 기존의 뇌의 시냅스 연결을 온전히 바꾸지 못한 채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작업은 더욱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중요한 통찰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건들을 떠올리며 반복적으로 그 감정을 느끼고 또다시 똑같은 생각을 하며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익숙한 감정에 중독되어 과거와 같은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감정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크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인상적이었던 개념은 잠재적 에너지로 존재하는 양자장과 상호작용하면서 시 공간을 넘어서 원하는 미래인 새로운 경험을 이미 한 것처럼 느낀다면 곧 물질적인 상태가 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책에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조 디스펜자는 양자 역학의 연구 결과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기에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익숙한 습관을 버리고 어떻게 원하는 미래를 당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명상에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3부에서는 4주간의 명상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명상 주간마다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글을 쓴 후 가이드에 따라 명상에 임하게 되는데요. 저도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설레이는 미래를 만들어줄 이 책. 꼭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